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보충 수업으로 시작했던 중세 국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답도 확인할 겸 공부하는 법과 설명에 대해서 진도를 나아가 보려 합니다. 시험 범위와도 관련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정보를 얻는다면 그리고 상식과 실력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항상 말하지만 문법 문제는 한 번도 암기하는 문법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만큼 수능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는 것과 또한 문제를 통해서 항상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답노트가 될 때는 자기의 상식을 키우는 자습서가 되며 그것들이 오답노트 만드는 방법을 키워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자습서를 만드는 오답노트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틀린 문제와 맞는 문제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는 보기의 기역 미음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특징 동그라미 중세국어의 특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의 동그라미 하면서 항상 뭘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옳은 정보가 4개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기 5개를 읽으면서 얻는 정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항상 수능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보기 박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항상 옳은 정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세하게 읽고 비교하면서 정보를 얻어야 했겠죠. 보기 5개를 보겠습니다. 기역에 애가 비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대어와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과 현대어를 비교하면서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니은도 마찬가지네요. 이가 주격조사로 사용되었군. 이것도 현대어 해석을 보면서 주격조사로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대어 해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중국과 달라라는 현대 해석을 봤을 때 비교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겠고요. 자기의 뜻을 이라는 말인데 주격조사 아닌가요? 현대 해석을 봤는데 아닌데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 거네요. 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쵸?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도 제대로 답이 나오네요. 3번. 3번 같은 경우는 현대어 해석이 아닌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푸는 거겠죠.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 동그라미 서로 다른 자음이 있나 없나를 보면 되고요. 이어적기가 사용되었군. 여기 리을도 이어적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어적기가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하여 오답노트 하시면 되겠죠. 미음은 현대국어에는 없는 자음. 그러니까 현대국어에 없는지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볼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지를 확인하면 돼요. 볼까요? 뜨들. 서로 다른 자음이 왔네요. 그쵸? 단어의 첫머리, 앞부분에 서로 다른 자음이 왔다.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것 같죠. 리을은 뭘까요? 놈이. 현대 해석을 보면, 현대 해석을 보면, 놈이라고 되어 있죠. 이랬을 때 사람이라고 표현됐는데, 이어적기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미음은 현대국어에는 없다. 그럼 지금 없는 단어인지 보면 되겠죠. 변한 퀴. 퀴도 없는 것 같지만 자음이 쓰였다는데 모르는 글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찍어도 아까 답이 2번으로 확실히 나오긴 했지만 미음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요 문제 푸는 건 2번으로 답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은 좀 달라야겠죠. 여기서 오답노트하고 잡서 만들 때는 여기에다가 뭘 적어야 될까요? 기역에다가 요걸 적어놓으면 되겠죠. 비교 부사격 조사로서 조사와 관련된 시험 문제를 대비하면 되겠고, 기역과 니은이 운 좋게도 조사와 관련된 건데 이가 현대 해석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의 뜻으로
뜻을 수식하는 관형격 조사라는 걸 알면 지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오답 노트 할 때. 그리고 디귿을 볼 때도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라는 말을 한자로 뭐라 그랬죠? 어두자음군 또는 똑같은 글자가 두 번 반복됐는지 다른 글자가 두 번 반복됐더라 다른 글자가 반복되었으므로 합용병서다라고 해서 지식을 넓혀가면 좋겠죠. 그 이어적기는 연철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을 이어적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네이버를 통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앞 글자의 받침이 다음 글자의 터점절로 옮겨 적히는 것을 이어적기. 현대국어에는 없는 자음이란 말을 뭐라고 할까요? 소실문자라고 해서 우리가 그랬죠. 눈, 코, 입, 점 그리고 얼굴 형태 그리면 된다 했던 것처럼 얼굴에 점 하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련된 지식과 단어들을 정리하면 좋은 오답노트요 잡서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쉽죠? 정말 그러한가를 묻는 거지 암기할 지식을 묻는 건 별로 없다는 거.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문제도 당연히 옳지 않은과 보기 박스가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 보기 박스를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보기 박스가 그러한가를 보면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혼민정음의 초성은 발음기관의 모양은 자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중성은 보통 모음이죠. 모음은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형광펜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었다. 여기에 초성은 가획의 원리를 따라 가획자의 외적인 글자 이체자를 만들고 중성은 합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었다. 이 말은 뒤에서 설명하겠죠. 종성은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했다. 혹시 이거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 중에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서, 이어적기, 병서, 나란히 쓰기, 부서, 붙여쓰기라고 현대어로 설명해 줬으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어느 정도 이해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게 이해하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등의 방법으로 글자를 운용했다. 다음에 예를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해 보자. 이거를 밑에 표를 통해서 파악해 보자는 거겠죠.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이 표를 봤을 때 두렵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 표를 통해서 자음과 모음을 분석해 봐야겠다.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위에 있는 보기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면 이게 상형의 원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제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한번 가볼게요. 봅시다. 기읍과 니은을 봐야 돼요. 기읍과 니은에 동그라미 치고 기읍과 니은의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 맞죠? 초성은 아까 생각을 했어요. 자음은 가획의 방법으로 중성, 모음은 합용의 방법으로 글자를 만들었다. 어때요? 그러한가요? 맞네요. 그쵸? 자음은 가획, 모음은 합용이라고 표에 이미 나와 있죠. 그럼 1번은 답이 될 수 없죠. 니은의 초출자 오는 기본자 점과 을을 합하여 만들었다. 어때요? 오가 점과 을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가요? 어떠세요? 니은을 한번 보시는 거죠. 초출자 오가 맞고 오가 점과 을로 만들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되죠. 의와 이가 만났을 리는 없겠죠. 그럼 2번도 맞을 것 같고요. 디귿 리을의 예를 보면 훈민정음 제작 당시 현대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자음, 현대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자음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볼까요? 현대국어에는 없는 자음이 있었겠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리을의 예를 보면 병서는 병서에 리을이 딱 나는데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히읗이 두 개 있는 거 처음 보는데요. 히읗, 기역도 처음 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럼 보면
같은 글자를 나란히 적기도 했다. 맞죠? 다른 글자를 나란히 적기도 했다. 맞네요. 그쵸? 여기까지는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음의 에는 초성의 아래나 왼쪽에 중성을 붙여서 사용한 것으로 현대국어에도 사용하는 글자 운영 방법이군. 또 현대국어에도 사용하는 글자 운영. 또 볼까요? 아래와 왼쪽 생각하면서 미음을 본다. 아래에 맞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아니에요? 맞죠? 답은 5번인 것 같네요. 그쵸? 왜 틀렸죠? 아래나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그러한가를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워가다 보면 확실히 틀린 게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들 미음을 보면서 바로 풀면 답이 5번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자습서는 뭘까요? 기본자는 상형원리라는 걸 자습서화하고요. 초성은 자음이고 가획, 획을 더하는 원리고 중성은 모음이고 합용의 원리라는 걸 오늘 공부하면 되겠고요. 오는 초초자인데 초초자라는 말은 처음에 있는 기본 글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즉 점과 의로 오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즉 예를 들어서 활용해서 연습해 보면 의와 점을 찍으면 우가 되고 점을 2개 찍고 의를 찍으면 요가 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디귿과 리을의 예를 통해서 밑줄 현대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자음이란 말은 소실문자라고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소실문자를 쉽게 푸는 방법은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 생각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병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적기도 하고 다른 글자를 나란히 적기도 하는데 이게 초성에 나올 경우 어두자음군이라고 했었던 것을 또 적어놓으면 되겠죠. 초성에서는 어두자음군, 합용병서나 각자병서를 생각하시면 적으면 되겠어요. 어때요? 어두자음군이니까요. 미음에는 초성의 아래나 왼쪽, 이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고쳐서 아래나 오른쪽에 중성을 붙여 모음을 붙여서 글자를 만들었다. 현대국어에도 그렇다. 맞다는 걸 적을 수 있겠죠. 왼쪽을 오른쪽으로만 고치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옳은 정보가 되어 나에게 자음과 모음 체계를 설명해주는 표가 되겠죠. 어때요?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의 잡서가, 여러분들의 오답노트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번은 똑같아요. 또 보기 복수가 나왔죠. 여러분 어려운 글자들이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현대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상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가도 풀이를 보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순경음이 된다. 이응을 순음 아래에 이었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순음이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모 아래에다가 쓰면 순경음이 된다. 어떤 글자 아래 이응이 붙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교사여서 아는 건가요? 풀이를 제대로 읽으면 이응이 어느 글자 아래 이어서 썼을 때 어떤 새로운 글자가 된다는 얘기죠. 또 니은은 첫소리의 즉 초성 글자에 합하여 사용할 때는 나란히 써라 동그라미, 나란히 써라의 동그라미를 한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면 답을 보면 2개 중에 하나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니까 쉬운 것부터 찾아서 제거하는 노하우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이해가 잘 되나요? 저는 나가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보기에서 나를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나란히 쓴 것 보면 나란히 쓴 게 딴 것들은 없는데 리을에 있네요. 그럼 답이 리을이 돼야 돼요. 그럼 나란히가 리을이면요. 여러분 3번 아니면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도 3번, 5번 중에 찍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가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어떤 글자 밑에 이응이 오는 새로운 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떤 글자 밑에 이응이 있는 것들. 기역에는 이응이 붙은 게 없죠. 니은에도 이응이 붙은 게 있는 것 같지만 맹할 때 이거 헷갈리더라도 니은이겠죠. 그리고 수비할 때 진짜 특이한 게 있네요. 글자 밑에 이응이 붙었는데 새로운 글자가 됐네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요. 여러분들 어느 글자가 설명이 더 맞는 것 같나요? 디귿이죠. 그렇죠? 어렵다 하면 나중에 이걸 적어놓고 순경음 비읍이라고 적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는 틀리는 일이 없겠죠.
순경은 비읍 이야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요? 디귿 리을로 된 5번이 되겠죠. 아주 쉬운 문제고 3번과 5번 중에 찍어야 되는데 더 맞아 보이는 5번으로 찍는다 해도 답이 나올 수 있는 특이한 경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병서, 어두장군, 순경은 비읍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문제를 삼으면 되겠어요. 알겠죠? 고고고. 4번. 4번도 항상 수능 문제 보면 현대국어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니까 그러한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빨리 푸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쉽게 푸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몰라도 풀 수 있으니 쫄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가볼게요. 기읍, 관형격 조사, 시읒. 그런지 현대국어로 비교해보면 되겠죠.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는지를 표를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주격조사 이가 괴롭혔는지 현대어와 비교해보면 되겠죠. 이 세 개는 다시 한번 말했지만 파란색은 본문을 비교하면서 풀면 돼요. 부처의 말씀할 때 부처가 말씀을 수식하고 있죠. 관형격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고요.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는지를 볼까요? 일곱 걸음을 걸으샤, 걸음을 걸으샤 했는데 현대어는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답은 3번이 나왔는데요. 이어적기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문제를 풀면서 답을 얻었죠. 답이 3번 나오죠?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별표 3개 하시고 객체높임법과 주체높임법 선어말어미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없었을 텐데 사실은 3번의 답이 바로 나오니까 찍어도 3번이 되는 감사한 문제지만 나중에 높임법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어말어미가 뭔지를 검색하시고 높임법에 대한 검색하여 공부하고 자습서한다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점차 상승하고 고수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세국어 높임법을 검색하여 공부하여 이 밑에다가 자습서하시고 이게 왜 그런지를 옳은말로 고치는 거죠. 사실 이게 맞는 얘기들이니까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뭐가 쓰였는지를 찾으면 되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뭐가 쓰였는지를 적어 놓으면 간단하게 또한 정리가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겠나요? 더 힘을 내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5번. 보기를 바탕으로 학생이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지겹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은 정보 4개. 보기 박스는 현대어 풀이와 비교하면 쉽게 문제가 나오겠죠. 아예 옆에 보기까지 나와줬네요. 이 옆에 띄어쓰기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보세요. 띄어쓰기 안 했죠. 이거는 답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마살 했을 때 현대국어에 사용하지 않은 자음과 모음이 있다. 딱 봐도 현대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 있죠. 자음인지 모음인지는 모르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을 확률이 높고요. 아나,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지 앞에 가서 현대어랑 비교해 보겠죠. 아나, 마을을 아나가 아나가 됐어요. 아나는 끊어 적은 거고요. 아나는 이어 적은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 꼭 적어 놓으셔야겠죠. 이어 적기와 관련이 있다. 별표. 그럼 또 느낌상도 아니죠. 긴 여름, 방점이 표시된 글자가 있다. 방점이 뭔지 몰랐다면 시험 잘 못 풀겠지만 우리가 수업을 했죠. 여러분, 그리고 방점이 점이라는 것만 봐도 옆에 뭔가 점이 있나 없나만 보더라도, 찍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상식이 없다 할지라도 무슨 점이 있나를 본다고 했을 때 점이 이상한 것들이, 못 보던 것들이 있네? 이랬을 때 찍어도 4번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죠. 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가, 무슨 내가 알고 있는 방점이 뭔지 몰라도 점이 있다는 거니까 점이 있나? 봐도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다 지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러한가를 확인하면서 지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 2, 3, 4가 지워지죠. 그리고 접이가 현대국어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의미가 다른가요? 보세요.
접이가 어디냐면 저 밑에 있어요. 절로 가며 절로 오난 닌 지부의 흰접이요. 그럼 봐봐.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지부의 제비이고 접이와 제비가 다른 뜻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접이가 다른 뜻인데 제비로 해석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상한데? 그럼 여러분들 찍어도 5번으로 찍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모른다거나 방점이 뭔지 몰랐다면 적어도 몇 번으로 찍었어야 돼요. 3번, 4번, 5번 중에 찍었어야 되는데 느낌상 더 아닌 것 같은 게 뭘까? 나 같으면 고민하다가도 5번을 찍게 되겠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 해도 3, 4, 5 중에 틀렸어야 했고 틀렸다면 이제 오답 노트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적으세요. 중세국의 특징 1번 띄어쓰기가 없었고 2번 소실문자가 사용되었고 3번 이어적기 연철 다른 말로 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4번 방점이 표시되어 성조를 나타내었고 5번 의미이동 축소 확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중세국어의 특징이 아주 잘 정리되는 거겠죠. 이렇게 보충 수업을 해보았어요.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여러분 쫄지 마시고 문제에서 정보를 얻어 문제를 푼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안 틀리기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라도 오답 노트하고 잡서하면 보기와 같이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는 걸 또 틀리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그때 실력을 삼고 복습을 통하여 자기의 잡서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의 시험지는 체계적이고 명료해지는 시험지가 되고 성적은 향상되고 문제 푸는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하우를 깨달아 저와 함께 국어를 사랑하면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